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러셀 웨스트브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MVP 출신이고, 네, 그리고 올스타 9회, 뭐 득점왕, 그리고 또 어시스트왕에 빛나는 최고의 슈퍼스타 출신인데 참 뭐 세월이 무상합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팀을 매 시즌 찾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현재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LA 클리퍼스 소속이긴 합니다만 이 플레이 옵션을 그냥 클리퍼스의 잔류용으로 쓸지 아니면 옵트 아웃하고 나와서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만약에 클리퍼스를 떠나길 원한다면, 네, 이건 이제 플레이 옵션을 쓰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마이애미 히트가 가장 웨스트브룩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알려지고 있죠. 상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뭐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뭐 길게 뛴 적은 없긴 합니다만 워싱턴 위저즈에서 활약을 한 적이 있죠. 자, 하지만 또 기후가 따뜻하고, 네, 그리고 또 러셀 웨스트브룩이 굉장히 비슷한 연배들과 뛰면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하죠. 자, 반대로 또 LA 클리퍼스에 남는다면 뭐 원래 고향이 또 캘리포니아 쪽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린 친구인 뭐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또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또 러셀 웨스트브룩은 플레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마이애미 역시도 1번 포지션이 현재 약한 상황입니다. 테리 로지어가 있긴 합니다만 백업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고요. 또 마이애미 역시도 훌륭한 포인트 가드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치와 계약 규모가 떨어져 있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LA 클리퍼스와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떠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을 배당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1위가 역시나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그리고 2위가 시카고 불스 플러스 325니까 플러스 300의 마이애미와는 굉장히 적은 격차긴 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친정이 3위입니다. 본인이 벤치행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베테랑 미니멈만 받고 뛰고 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갔을 때 본인이 뭐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거나 에고를 부리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친정인 썬더가 3위고요. 4위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브루클린 네츠도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약한 팀이죠. 5위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역시나 메인 볼핸들러가 없기 때문인지 5위에 올랐고요. 6위가 피닉스 선즈입니다. 네, 피닉스 선즈 역시도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닉스로 간다면 뉴스거리는 딱 하나죠. 케빈 듀란트와의 재회. 네, 그리고 피닉스 선즈는 현재 20분 정도 이상 뛸 수 있는 포인트 가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출전 시간만 놓고 본다면 웨스트브룩이 피닉스로 가는 그림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듀란트와의 재회로도 많은 이슈를 몰 것 같습니다. 역시나 셀러리 캡이 꽉 차 있고 대신에 백업이 굉장히 약한 덴버 너게츠도 현재 피닉스 선즈, 샌안토니오 스퍼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와 배당률이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이애미 가능성이 배당으로 봤을 때 가장 높고, 시카고 불스, 썬더 그리고 4개 팀 브루클린 네츠, 샌안토니오, 피닉스, 덴버는 전부 다 배당률이 같다는 거죠. 이 팀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뭐 셀러리 캡이 아예 막혀 있거나, 그 다음에 셀러리 캡이 막혀있는 팀들의 경우는 리빌딩 팀이 아니라 대부분 우승을 노리는 윈나우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썬더를 제외한다면 뭐 그런 기조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백업이 굉장히 약하거나,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여전히 웨스트브룩에게 러브콜을 보낼 만한 팀들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의 포워드죠. 니콜라 요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 시즌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선수가 러셀 웨스트브룩 광팬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농구에서 고트를 논할 때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고트다. 나는 어릴 때부터 러셀 웨스트브룩의 플레이를 보고 자라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니콜라 요비치가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러셀 웨스트브룩은 본인의 매 경기를 마치 본인의 커리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너무 열심히 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콜라 요비치가 또 공교롭게도 마이애미 출신이고, 그리고 마이애미가 백업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포지션인데, 요비치와 만난다면 또 웨스트브룩이 뭐 과거의 워싱턴 위저즈나 뭐 루이 하치무라도 그랬고 영건들의 성장을 또 많이 돕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요비치의 잠재력을 또 터트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오프시즌에 마이애미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격의 향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전체 21위였고요. 평균 득점 면에서 전체 27위였습니다. 그리고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기조이긴 하지만 페이스는 리그에서 뭐 몇 년째 가장 느린 팀 가운데 하나고요. 자, 그런데
챔피언을 노리고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NBA 파이널에 2번 진출한 팀치고는 공격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력의 반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서두를 깝니다. 그래서 벤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러셀 웨스트브룩이다. 웨스트브룩은 현재 $400만 선수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웨스트브룩의 특유의 개성과 플레이 스타일이 마이애미 히트 컬처와는 굉장히 잘 어울릴 거다. 물론 웨스트브룩의 공격력은 몇 년 동안 약해졌지만 수비의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선수의 역할이 주전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마이애미의 주전 1번인 테리 로지어의 백업이라면 웨스트브룩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러셀 웨스트브룩은 아주 화려한 그런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NBA 득점왕 2번, 어시스트왕 3번, 그리고 올스타 9번에 뽑혔고요. 또 NBA MVP에도 한 차례 선정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살이고 68경기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한 거죠. 네, 현대농구에서 한 시즌에 13경기, 14경기 빠지면 오케이입니다. 그 가운데 57경기는 벤치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면서 웨스트브룩이 주전에서 벤치로 내려왔죠. 네, 그리고 투성공률이 45.4%, 그리고 3점은 27.3%, 3점은 커리어 내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유투 68.8%. 그러니까 효율을 놓고 봤을 때는 웨스트브룩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커리어 내내 그랬듯이. 자, 그리고 평균 11.1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5개, 1.1스틸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웨스트브룩의 전성기를 감안한다면 또 4번의 트리플 더블 시즌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록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68경기 가운데 57경기를 벤치에서 출전해서 이런 기록을 냈다면 여전히 벤치에서 경쟁력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 웨스트브룩을 마이애미가 영입한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웨스트브룩의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22.5분 뛰면서 평균 11득점 정도를 만들어냈으니 여전히 2분당 1득점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평균 기록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보통 플레이오프에서 더 약한 선수긴 해요. 19분 뛰면서 6.3득점, 4.2 리바운드, 필드골 26%, 3점 23.5% 쓰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애미는 또 정규 시즌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미 버틀러가 매 시즌 25경기는 빠지는 선수고,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팀에 에너지와 활동량을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커리어 벌써 1162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122게임을 뛰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시즌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인스타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웨스트브룩이 주전 자리 뺏기고 나서 언해피했다더라, 클리퍼스 삶이 만족하지 않았다더라, 이런 보도에 웨스트브룩이 참지 못한 채 본인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런 뉴스들은 다 거짓말이고 나는 클리퍼스에서 행복했다. 그리고 다음 시즌 내가 어디로 뛸지는 모르겠지만 우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수상이 아니죠. 개인 수상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웨스트브룩은 우승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클리퍼스를 떠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애미가 선두주자로 오른 이유도 여전히 마이애미의 로스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또 본인과 연배가 비슷한 케빈 러브 이런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적응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오펜스를 헤쳐나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애미로 간다면 뱀 아데바요, 지미 버틀러와 함께 빅3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려한 트로이카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선은 저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폴 조지의 계약 여부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폴 조지가 만약에 떠난다면 그만큼 웨스트브룩에게는 또 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늘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또 제임스 하든의 그런 거치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브룩이 굉장히 빠르게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또 플레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갖고 본인의 거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 전성기에 비하면 진짜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이게 됐고요. 3점이 떨어지고 점퍼가 떨어지고 대신 운동 능력으로 재미를 봤던 선수가 결국에는 노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지만 또 본인의 떨어진 기량, 그 다음에 또 전성기가 지난 나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새로운 출발을 택한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런 변신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웨스트브룩의 행보를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